결혼 5년 차가 된 주부 신 씨는 요즘 함께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사소한 것에도 잘 토라지기 때문인데요. 남편과 단둘이 외식을 한다고 토라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고 토라지고 심지어 결혼 4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신 씨에게만 원피스를 사줬다고 토라졌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한번 토라지기 시작하면 밥을 안 먹는다는 건데요. 신 씨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밥상을 외면한 채 앓는 소리만 낸다고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답답한 신 씨가 여러 번 불만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어머니가 서운해서 그러는 거니 신 씨가 이해하라는 입장인데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매일매일이 고통이라는 신 씨,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오늘도 참 이게 참 잘 삐지는 시어머니. 일단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데, 자, 이 주부, 그러니까 아내 신 씨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겁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닌데요. 결혼 5년 차인 신 씨 부부는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남편의 말에 신 씨는 좀 불편하긴 했지만 평소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도 했고 남편이 갈등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까 매일 토라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신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참고로 삐지다도 표준어입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잘 지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시어머니의 이런 잘 토라지고 삐지는 성격을 몰랐던 건가요? 네, 원래는 시부모님이 지방에 사셨기 때문에 왕래를 자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뵐 때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직접 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합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너 불편하면 괜찮다면서 배려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또 이제 남편도 고부 갈등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면서 신 씨를 또 설득했기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가를 고민할 때, 너 아기야, 너 불편하면 괜찮다 이런 배려를 했던 시어머니였고 남편도 야, 너하고 우리 엄마하고 싸우면 내가 그 중재를 잘 할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시아버지하고 했던 황혼이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황혼이. 아까 조금 전에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다퉜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아버지가 본인의 여동생하고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시아버지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생각을 했는지 2년 전에 시누이까지 결혼을 딱 시키고 이혼, 그리고 이혼을 통보해서 지금 사파에 나온 것처럼 황혼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집착하던 대상이 사라졌죠. 사라졌죠. 네, 그러면 대상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변경이 본인의 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들로. 집착. 이거 약간 뭐 별개의 얘기지만 예전에 그 최지우 씨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90년대 말에 뭐 그 며느리를 네. 어떤 시어머니가 넌 우리 며느리한테 올가미 뭐 우리 아들한테 사준 장난감이 뭐 인형이야 막 약간 그런 느낌인데 승현님 뭐 일단 그 계속 이렇게 잘 토라지셨다는 거잖아요. 이 성격이 뭐 하시려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둘이 데이트를 갔대요. 데이트를 가서 이제 전화를 딱 했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들 바깥에서 잠깐 그 라면 하나 먹고 갈게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예, 부인과 함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면 그래 맛있게 먹고 와 이러는데 어머니가 그 순간부터 이게 토라지는 게 아니고 이건 삐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표준어인데 토라지는 건 이러고 돌아오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삐지면 이게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삐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고기가 좀 드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아가야 나가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삼겹살을 막 열심히 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 저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근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넌 눈치도 없다. 내가 굽는 거 싫어하잖아. 난 삶는 거 좋아해. 나 보쌈 먹고 싶었단 말이야.
않았다라고 선도되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고기 먹자 그러면 삼겹살이지 거기서 누가 보쌈을 생각합니까? 너무 어렵네. 예, 이거는 자 김 기자 아무튼 일단 몇 가지 이 정도 얘기만 들어봐도 이 시어머니가 좀 피곤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자 결정적으로 그냥 팍 사달이 났던 거는 결혼 4주년 신 씨 부부의 결혼 4주년에 네, 맞습니다. 그날 남편이 신 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예쁜 원피스를 선물해 줬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본인 선물이 없다면서 굉장히 왜 본인 꼬라진 선물이 겁니다. 필요해? 결혼 4주년인데. 그래서 일주일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신 씨에게 사준 원피스보다 더 비싼 원피스를 사드리고 나서야 기분을 푸셨다고 합니다. 소장님 네. 결혼 4주년에 왜 시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왜 자기 선물을 네. 챙겨 왜? 그러니까 저 오늘 케이스가 뭔가 약간 정신건강의 케이스가 많네요. 저는 이 어머니도 상당히 노려보고 좀 있는 거 봐요, 저거. 심각한 잘 그리셨네. 약간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백변호사님께서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아버지였는데 아들로 바뀐 것 같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에서는 이제 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치의 영어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뭐냐면 예. 플레이스먼트 위치를 옮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사람한테로 저쪽으로 옮겨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통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아들하고 가면서 내 심리적으로 어떤 이슈를 투사하는 대상이 아들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럴 때는 잘해줘도 사실은 잘해주든지 말든지 이 어머니는 그냥 이 아들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다 투사하고 싶기 때문에 부인이 뭐를 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제 푹 토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뭐 어떤 뭐 다른 선물을 하든 뭘 하든 이 백약이 무효하다. 결국 식사까지 그냥 탁 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들 중에 이걸 시어머니가 계속 삐진다는 것도 너무 좀 황당한 상황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일단 삐지면 방으로 갑니다.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면 밥때가 되면 밥을 드셔야 되잖아. 드셔야죠. 밥을 드시라고 해도 전혀 아무 대답도 없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제 며느리는 이제 밥상을 차립니다. 밥상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밥상은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사파 잘 그리셨네요. 예. 밥상은 쳐다도 안 보고 테레비만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차례 말을 걸고 식사 좀 하세요 어머니라고 해도 끝까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현님, 식사 그거 이건 좀 너무 커지는데 이러면. 사실 제일 답답한 게 말하지 않는 게 제일 답답한 거죠. 아까 맞아요. 제가 라면 먹고 들어간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 라면이 사실은 닭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 닭게장 좀 먹고 들어갈게요 하니까 아까 그 전화 끊으시고 3일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이렇게 식사 안 하시면서 이게 정말 힘든 건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정수기 같은데. 근데 거기서부터 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앓으시는 모습을 보면 그 며느리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바깥에서 먹은 닭게장 제가 정말 3시간 동안 잘 구워서 어머니에게 드릴게요 라고 닭게장을 드렸는데 안 드렸는데.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신다 그것도.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진짜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참 이게 참 소장님 이거는 네. 그 무슨 심리일까요? 이거는요 간단한 심리예요. 아들아 보아라, 나는 굶고 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지금 여기서 구박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도 의처증이 있으셔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집착하셔가지고 둘이 이제 헤어지시고 시아버지가 참다 어느 날 이혼을 지금 통보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집착하는 분인 거예요. 아들이 들어가서 엄마 이거 좀 먹어봐요. 엄마 정말 사랑하는 엄마 이거 좀 드세요. 그리고 아들이 엄청나게 어린아이 달래듯이 막 엄마를 막 공주님 달래듯이 해주면 드시겠죠. 큰일이네요, 이 케이스는. 어쩜 좋아. 나 같으면 그냥 황혼 이혼하고 그냥 전원주택 같은 데 가서 혼자 살 거. 자식들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혼자 사시면 되지. 근데 뭐 또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남편. 고부 갈등이 생기면 중재를 해주겠다고
정말 약속했던 그 남편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남편도 약속한 것처럼 엄마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좋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주 밥을 굶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면서 신 씨에게 그러게 왜 엄마 심기를 불편하게 했냐고 타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이고, 겁니다. 참. 그러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보라는 둥, 비싼 전복을 사서 드리라는 둥, 당장 엄마 기분부터 풀어주라고, 우리 엄마 너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떡할 거냐면서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이런 태도에 신 씨는 더욱 상처를 받아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툭하면 토라지고 단식하는 시어머니. 남편은 재탄만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혼 사유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는 예. 시어머니가 툭하면 토라지고 단식을 해서가 아니고 어.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어찌 보면 이 고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서 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 너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쩔 거야? 비싼 전복 가서 해드려. 뭐 이러면서 어. 야, 너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 굶자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이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토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참 힘든 문제지만 이거보다 이 토라진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아내에게 오히려 뭐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겠다고 화를 내는 남편, 이게 지속된다면 이거는 혼인을 계속하기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우리 엄마 너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떻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가 이걸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서 어울리는 분은 실제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요? 감히? 아니 한번 감히? 해보세요. 제가 판단해요. 아니,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할 거야? 밥 해줘야지. 너는 먹고 우리 엄마는 안 줘? 도대체 너 뭐 하는 애야? 잘한다. 자, 잘하네. 소장님 잘한다. 잘하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냥 뭐 부인을 엄청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막 부인 깜빡 죽는 것 같으신 것 같았으나 역시 의심했던 근데 저희 대로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소장님 네. 상담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 부부에 대해서 네. 음, 이 부부는요, 떨어져,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밥도 안 먹고 삐져있고 이러면 우리 아들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나한테 관심을 더 많이 쏟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 집착이 있으시고 너무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으시고 이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 시아버지도 못 견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패턴이면 며느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어머니는 거기에 뭐 굴복하지 않으실 거고 남편은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부부 사이는 불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와 이 부부는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어머니가 뭐 근처에 조금 가까운 데 사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는다던가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이 구조로 가면 전형적인 병리적 삼각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박시연님이 앵커 너무 싫어 이러셨는데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싫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김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정리해 주시면 뭐 정리하고 말 것도 없긴 해요 지금. 그렇죠. 시어머니가 아들을 이혼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들분도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직접 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직접 해서 직접? 드리라고. 직접. 해서,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제가 이 물 마시고 있었는데 금방 끝내버려가지고 제가